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그걸 봐가지고 맞으면은 그대로 썼으면은 아이쿠 명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 하나를 놓고도 좋다 나쁘다 설왕설래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거의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 안 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거의 무시하자 이거예요. 왜? 이거 공부는요 완전히 여러분들 역수론 차릴 정도의 공부를 해야 돼. 뭐 음양 오행이다, 12포태다, 뭐 12운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달달달 외울 줄 알아야 돼요. 4대국 포태수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해도 활용하기가 힘들어.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다가 아무데나 모셔놓고 향만 좋으면 명당이 될까요? 땅이 생기 있는 땅으로 변할까요? 아닙니다. 안 되네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것만 찾는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은 뭐예요? 다 찾은 거야. 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멍 혈자인데 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용맥상에 있습니다. 산줄기에 있는 거, 산줄기에 골짜기에는 절대로 이게 없습니다. 혈이. 그러니까 산줄기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용을 산줄기라는 거, 산줄기 아시겠어요? 산줄기가 내려온 것이 용처럼 꿈틀꿈틀 지현불곡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내려오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굴곡돼서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용이 꿈틀대는 것 같다 해서 산줄기를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혈을 우리가 생기 있는 땅 우리 눈으로 보고 찾습니다. 이제 그러면 혈을 찾았어. 육아병땅인데 이걸 찾았어. 그러면 용은 찾은 거죠. 여기 이 혈은 반드시 용맥에 있으니까 용은 찾은 거죠. 그죠? 그러면 혈 주변에서 보면은 산은 우리가 모래사자를 쓰는데 왜 산이 아니고 원래 산이에요. 이걸 뜻하는 겁니다. 주변에. 근데 옛날에는 이 종이떼기나 이런 게 칠판이 없어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산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풍수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다 종이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있어도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를 산하고 했는데 사실은 산입니다. 산을 뜻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이는 산. 그러면 혈자리 찾아놓고 보면 산이 안 보입니까? 있잖아. 찾았어요. 이것도 찾았어요. 사도. 그 다음에 혈자리 찾아서 주변을 보면 물이 흐르는 거 골짜기 안 보입니까? 보이죠? 수도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용도 찾고 사도 찾고 물도 찾고 그 다음에 향. 자 보세요. 이 용맥상에 내려오는 데다가 혈자리 여기다 탁 찾아서 여기다 몇 자리 썼어. 그래서 방중을 파고 묻었다 이거야. 그러면 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좌향이 있죠? 찾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찾을 줄 알면은 나머지는 다 찾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단지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좋고 나쁜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그래서 저는 늘 자연향을 따집니다. 향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산줄기에 이렇게 내려왔으면 여기다 쓸 거면 이대로 묻어라 이거예요. 이리 쓸 거면 여기다 묻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돼. 이거 자연향이라는 거예요. 자연향.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교수들 보고 자, 나는 이렇게 잡았는데 옐로드로 잡으면 돼. 옐로드로 다 나와요. 자, 이렇게 잡았는데 이 향을 쓰는데 한번 보셔. 좋은가 나쁜가. 그러면 이것저것 다 들이대서 봐요. 대부분 좋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다는 거 향이.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리 내놨으면 이리 쓰지. 90도 막 꺾어져요. 다 삐뚤삐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한 향법에 맞추다 보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향법으로 보면 좋은 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까? 수십 가지를 다 들이대서 봐가지고 70% 이상 좋은 향이 나오면 그 자리는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러면은 우리 공부 다 못해요. 수십 가지.
서너 가지 알고 있는 사람도 대단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향법. 그러면 수십 가지를 다 들여서 배철 가지고 맞춰보려면 하루 종일 봐야 돼. 예? 하루 종일 봐야 됩니다. 이 향이 옳은지 그른지 보려면은. 그런 데서 우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쓰자. 이것이 우리 생기학에서 말하는 향법입니다. 있는 그대로 쓰자. 있는 그대로. 그러면 70%가 맞대. 그럼 됐잖아. 그죠? 예, 향법 들이대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본 용혈사수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당 혈자리가 왜 생겼는지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당 찾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저는 과학적인 논리로 들어갑니다. 자, 옛날에 이제 화산 폭발이 지금 필리핀에서 나왔다구만.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마그마가 녹아서 막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딱 생겼어. 마그마가 녹아서. 근데 이게 이제 수십 년, 수만 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풍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풍수 용어로는 박환이 됐다. 박환, 풍수화 작용이에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 보세요. 요 부분은 단단한 땅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이거요. 요 부분도 단단한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땅이 자꾸만 파여 내려가는데 어떻게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단단한 땅이 있는 데는, 자, 보세요. 비가 와서 자꾸만 쓸려 내려가. 그러면은 이 단단한 땅으로 형성된 데가 있고 또 물른 땅이 있어요. 그럼 물른 땅은 파이겠죠, 푹. 그죠? 파이죠. 단단한 땅은 조금 박환이 되겠죠. 또 물른 땅은 또 많이 박환이 되고 단단한 땅은 또 조금 박환이 돼요. 물른 땅은 또 많이 박환되고. 그러면 이것이 현재의 산줄기의 굴곡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인 분석이에요. 쉬워요. 이게 바로 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명당 혈자리는 반드시 땅이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그걸 비석비토라고 해요.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묘를 옛날에 삽으로 푹푹 파서 거기다가 하관에서 모셨다 이러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는 명당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삽으로 팔 수가 없어요. 명당 자리는 절대적으로요. 땅이 야무지고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무진 땅은 아무래도 덜 쓸려 내려갈 거 아니야. 비가 와도.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변했나 보십시오. 다 이제 이거 없어진 거예요. 위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땅이 이렇게 굴곡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의 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대부분 명당자리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들어간 데는 다 수맥이에요. 땅이 비가 오면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겠지, 비가. 이런 데는 다 수맥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땅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튀어나온 데는 무조건 명당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옐로드나 눈 위로 봐서 또 이렇게 기감력을 동원해서 또 봐줘야 되는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왜? 여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시는 거야. 장모시기 교수,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움직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몇 자리를 잡는데, 기껏 잡았는데 돌이 나온 거예요, 돌. 장태상 교수라고 있어요. 예. 돌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관 시간은 닥쳐오고, 또 다시 또 잡아서 팠어. 돌이 또 나온 거예요. 3천만 원 여기 있으면 되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눈과 옐로드를 활용할 줄 몰라서 그래.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겁시나 이제 어디든지 이제 명당짜리 이제 가서 잡아주잖아. 그러면 파잖아. 포크넷 이제 하관하기 전에 항상 겁이 나는 거예요. 돌멩이 한 나오나 하고 겁이 나. 왜?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돌이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잘 잡아주고 돌 나온 데를 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잡았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뜨끔뜨끔해요. 돌 나오고 그러면. 실제 이제 그 큰 돌은 안 나오더라도 이런 잔돌 이런 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장흥가 전라도 장흥이에요. 거기서 이제 몇 자를 잡는데 9끼를 내가 이장을 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이런 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다음에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그 카톡도 나가시지 마셔.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건데, 맨 돌의 주변에. 그러니까 이 광중이 이렇게 이쁘게 파져야 되잖아. 못 파. 맨 돌이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는 뭐예요? 1m 조금만 더 파면 말이죠. 아주 그냥 밝은색, 밝은스러운 아주 흙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돌멩이 속에.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가 9개를 파면서요. 얼마나 제가 가슴 쪄졌는지 알아요? 맨 돌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1m 좀 더 들어가면 그냥 그냥 밝은스러우면서 탄탄한 땅이 쫙 펼쳐지는 거야. 아유,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이렇게 되고, 또 파면은 또 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을 저렇게 해서 이 짓도 못 해먹겠더라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석중혈이라는 거예요. 석중혈. 돌무대기 속에 혈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찾았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게. 그게 다른 데 쓰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거긴 또 이 골짜기 같이 이렇게 들어간 수맥지대, 거기를 한번 파보라 했어요, 거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꼭 명당자리에다가 돌무대기를 갖다 놓은 그런 형국 같이 생겼더라, 이게. 이제 이런 걸 석중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과 이 옐로드